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은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먼저 안녕하세요 해주고 계시면서 오늘 강의 주제 마음에 들어요. 당뇨 졸업합시다. 락티 7.8 받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 당뇨 졸업하고 싶어요. 이런 댓글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내용 전달 드릴 테니까 당뇨 졸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강의 38단이고요. 앞선 강의 못 들으신 분들 계시면 꼭 시청해 주시고 영상으로 저희가 항상 올리거든요. 강의 끝나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해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있다면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오늘 강의 주제 뭔가요? 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아직 당뇨를 졸업하지 못한 분을 찾습니다. 2025 당뇨스쿨 특별 강의 평생관리도 이제는 졸업입니다.입니다. 감사하게도 올해도 당뇨를 졸업하신 분들이 당뇨스쿨에 출연해가지고 귀한 인터뷰도 해주셨어요. 각자의 상황과 또 당뇨를 졸업한 비법을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실시간 강의잖아요. 그런 만큼 올 한 해 동안 당뇨를 졸업한 졸업자들이 밝힌 진짜 비법 그리고 공통 루틴을 총정리해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뇨는 보통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 당뇨스쿨은 당뇨는 졸업이 가능한 질환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지속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인터뷰를 요청을 해주셔서 응해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사례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도 여러분께 실질적인 당뇨를 졸업하신 분들의 사례와 또 인슐린 부족형과 인슐린 저항성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당뇨 관리법이 다른지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당뇨 졸업만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더 특별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과 이벤트 먼저 설명드릴게요. 당뇨스쿨 온라인 강의는 격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내년 2026년 1월 6일이고요. 강의 끝날 때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을 또 적응하려니까 이상하네요. 자, 이번 달 이벤트 안내해드릴게요. 당뇨 관련 경품 5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전 신청하신 분들과 당일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제로닥터스의 신제품 하루 단백살 8분, 맨발바로 6분, 락티 7.8 12분, 제로요소 10분, 혈당바로 4분에서 총 40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경품 추천 전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부터 채팅창에 아무 말 한마디씩만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8시 반까지 올려주신 분에 한해 당일 참여 이벤트에 응모가 되고요. 저희가 댓글 아이디를 추출해서 랜덤 추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강의가 끝나면 바로 추첨이 시작되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많은 질문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또 질문해 주시면 또 강의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 이런 분들은 여기 강의 여기 하단에 010-8442-5178 전화번호가 보이시죠? 여기로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강의이고요. 아직 당뇨를 졸업하지 못한 분들을 찾습니다. 라는 이제 소주제가 적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졸업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제목을 좀 넣어봤고 평생관리노 이제는 졸업입니다. 제 소개 간단히 할게요. 저는 당뇨스쿨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의학과 약학 모두 공부했고 당뇨 관련된 논문들 SCI 등재했고 그다음에 여러 책들 최근에 책이죠.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 저술을 했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전자책 발간을 했고요. 기타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박은영 한의사입니다. 여러 원장님들과 함께 유튜브 당뇨스쿨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교보문고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도 함께 저술하였고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은정입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 그리고 건강 분야의 베스트셀러인 마른 당뇨 치료법은 따로 있다 외 여러 가지 책들을 원장님들과 함께 운영하고 또 발간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들. 반갑습니다, 원장님. 저희 목차입니다. 오늘 목차는 크게 4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왜 혈당만 관리해서는 졸업할 수 없는가? 왜 졸업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이고요. 두 번째는 2025년 당뇨 졸업자들이 밝혔었던 진짜 비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유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당뇨 스쿨이 제시하는 당뇨 졸업을 위한 2가지 유형에 따른 방법들, 그리고 네 번째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파트인데요. 왜 혈당만 관리해서는 졸업할 수 없는가? 이거는 정말 저희가 누누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귀가 닳도록 아실 거예요. 혈당 관리라고 하는 거는 평생 나는 그냥 관리하겠다. 사실 관리를 목적으로 그냥 이걸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병을 평생 가져가는 게 당연시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의학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당뇨가 만들어지고 당뇨라는 질병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뭔가를 문제가 생기면 닥치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 극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당뇨는 평생 관리야 라는 그 말에 그렇지 당연하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제 좀 비유가 좀 그러긴 한데 세월호 때 아직 나오지 마세요. 괜찮아요. 나오지 마세요. 하니까 그냥 괜찮겠지 하는 것처럼. 근데 하지만 이게 당연할까? 라는 스스로 저희가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도 왜 질병을 극복하는 게 당연한데 이걸 평생 관리하라고 하지? 이런 의문을 반드시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한 반대 개념이 졸업입니다. 예, 완치라는 개념이랑 좀 다르고요. 졸업은 당뇨약을 모두 끊고 6개월 이상 당화질소가 6.5% 미만으로 조절되고 있는 그 상태를 졸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졸업만 해도 충분합니다. 졸업을 하면 그 다음 목표를 완치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일단 졸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졸업을 목표로 꼭 하셔야 됩니다. 병이라는 건 평생 가져갈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네, 굉장히 우리나라에만 있을 수 있는 또 특별한 개념일 수 있어요. 이게 모든 나라가 다 당뇨를 평생 가져가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개별적으로 다른 나라들 살펴보면. 그래서 꼭 졸업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치가 아니라 사실 혈당이 낮아지고 당활소가 낮아지면 수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뀝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합병증 위험도 엄청 낮아지고 극복이 되고 그리고 그냥 당뇨를 극복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에서 또 자유로워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국인이 또 하나 특히나 혈당 관리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췌장 기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같은 BMI 그리고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서양에 비해서 이미 췌장 크기가 작고 기능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 수치만 너무 연연하는 음식 운동 관리만 해서는 당뇨를 졸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대한 특수성을 좀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인슐린 분비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걸 주기적으로 검사도 해보고 췌장이 회복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음식 운동 관리만 가지고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이유예요. 그래서 파트 3에서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3가지 검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항성 검사입니다. 저항성 검사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공복혈당 수치는 우리가 알잖아요. 거기에다가 인슐린 농도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공복에 인슐린 농도를 구하려면 요거는 체열을 하면 됩니다. 피 검사를 해서 이 2가지 수치를 알게 되면 그걸 2가지를 곱해서 나누기 405를 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 수치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더 복잡한 방법도 있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검사할 수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검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저항성이 얼마나 심한지 사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뇨가 왔다고 하는데 내 저항성 수치가 얼마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검사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인슐린 분비량 검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인들의 특징이에요.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분비량 검사 꼭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사실 합병증은 모세혈관과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합병증 3가지, 만성 합병증 뭔지 아시죠? 말초신경병증, 망막병증, 신증 이 3가지는 모세혈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 모세혈관을 직접 눈으로 봐야 됩니다. 경동맥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혈관 중에 99%를 차지하는 모세혈관을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피 한 방울 내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이 3가지 검사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꼭 주기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파트 2로 넘어갈게요. 네. 파트 2는 2025년 당뇨 졸업자들이 밝힌 진짜 비법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촬영에 임해주셨던 이재일님이신데요. 정말 마른 당뇨로 절망스러웠던 마음을 담고 진료실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분이 처음 내원하셨을 때가 이제 당화혈색소 7.8이셨고 특징은 마른 당뇨로서 내가 체중을 조금 더 마르게 빠지면 이게 조금 더 감소하면 당뇨가 졸업되겠지라고 하셔서 내원 전에 이미 많은 부분을 이제 다이어트를 실천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을 빠졌지만 혈당이 크게 조절이 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의원에 찾아와 주셨고 증상이 이제 3달 1소가 다 있으셨는데 입마름, 야간요, 수면 부족, 체중 감소 이렇게 다 같이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의원에서 한 9개월간 치료를 받으시면서 2025년 2월에는 6.2, 또 BMI도 정상 체중으로 회복을 하셨고요. 이런 기타 증상들이 모두 소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가장 특이점은 나는 당뇨를 졸업해야겠다라는 굳은 의지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 고흥에 거주를 하시지만 서울에 있는 진료실까지 거의 한 6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려서 한의원에 내원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거를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정말요. 고흥에서 오시는 게. 저 어제 영광에서 한 분이 원래 오시던 분인데 네. 한 12시 정도 진료를 했어요. 그래서 12시 한 반 정도에 이제 한의원을 나서셨는데 네. 어제 제가 밤 10시에 항상 월요일마다 라이브 강의하잖아요. 이제 도착해서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전라남도 영광, 그러니까 고흥도 네, 만만치 않게 더 멀잖아요. 더 먼가요? 네, 네. 더 그래서- 멀죠. 고흥은 끝이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재희님께 항상 늘 감사드리는 마음이 있고요. 되게 긍정적이세요. 난 당뇨를 꼭 졸업할 거라는 마음이 다른 분들보다 남다르셨고 그리고 그 꾸준하게 실천하시는 이게 진료실에서 꼭 피드백을 가지시고 가서 이제 실천해 주시고 사실 생활요법이 그렇게 완벽하게 다 지켜지진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솔직히 영상 안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천력과 꾸준함 그리고 나는 당뇨를 졸업할 거라는 확실한 의지가 다른 분들보다 남달랐던 당뇨 졸업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이 스토리를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가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이신데요. 이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당뇨가 정말 너무 피폐하더라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인슐린 펌프까지 이제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인슐린 펌프를 해도 처음에는 이제 당화혈색소가 7.3 정도였었는데 당뇨의 세알 정도 복용하셨고 또 고혈압약이나 인슐린 펌프를 이렇게 소량이지만 이렇게 처방을 받으시면서 그래도 혈당 조절이 크게 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관리 조절 목표가 6.5라면 6.5에 들지를 못해서 이제 손발 저림이나 빈뇨, 불면증 이런 거를 이제 호소하셨는데요. 저희가 치료를 3개월 정도 정말 딱 진행을 했거든요. 한약 치료를 3개월 정도 하셨는데 당화혈색소가 이제 졸업하실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5.6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의원에 꾸준히 내원을 하고 계신데 2025년 9월에는 5.2까지 또 더 좋아지셨고 정말 모든 약을 다 단약하시면서 이런 모든 증상은 다 소실을 하시는데요. 아직까지도 사실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오신 문자가 원장님 저 췌장 재생환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복용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또 제가 더 추가적인 상담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말 그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특징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남들보다 남달랐던 점은 9시에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시에 수면을 취하시면서 저녁을 5시면 마치는 그래서 4시간의 공복 시간을 꼭 지키셨고 그래서 일찍 주무셔서 수면 패턴을 꼭 가져가신 점이 남다르셨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유기농 제철 음식을 드셨습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을 이제 하남이라고 하셨지만 주중에는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 가셔서 물 좋고 공기 좋고 산 좋고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곳에 가셔서 제철 유기농 음식을 드셨다라는 거가 이분이 몸이 빠르게 회복하실 수 있는 근본 원인이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분도 정말 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왜소하시고 그게 선천적으로 좀 왜소하신 편이신데 이게 심장 시술 이후로도 더 혈당 조절이 안 되게 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7.8 이상 뭐 진료하는 도중에도 막 9점대까지 가시면서 제가 다 조마조마했었는데 이제 다른 질환량도 거의 열알을 드시고 처음 오셨을 때가 간 수치가 GGT라는 게 이제 126까지
결과까지 나오시면서 굉장히 간도 안 좋으셨는데 야간요에 불면증에 거품요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 다 동반을 하셨죠. 그런데 정말 꾸준히 진료를 하신 결과 5.9까지 가시더라고요. 당화혈색소가. 그리고 다른 질환 약을 열알을 총 드셨다면은 제가 단약을 한 게 아니라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하게 상의를 하면서 혈당이 이 수치가 너무 혈당 말고 이 수치가 너무 좋아졌으니 이 약을 좀 빼봅시다 해서 조금씩 줄여서 이렇게 처음 복용하셨던 거 비해 반으로 줄어드셨고 간 수치도 이제 정상 범위로 정말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정상 범위가 이제 66이라면은 66 이하는 다 정상 범위라고 보는데 59이시고 이런 모든 증상들이 다 소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가장 큰 남다른 점은 이제 운동을 정말 게을리하지 않으신 점. 그래서 슬로우 조깅을라는 개념이 이제 막 이렇게 유행하고 알려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슬로우 조깅을 매일 실천하시다는 거죠.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그래서 저도 따라해봤어요. 우산을 쓰고 슬로우 조깅을 해봤는데 나름 그렇게 막 폭우가 아닌 이상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열정으로, 그러니까 하루도 거르지 않는 운동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 근데 슬로우 조깅이 또 이분한테 맞아요. 맞아요. 체력에 맞는 운동을 하신 거예요. 맞아요. 어떤 운동이 좋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졸업 인터뷰 촬영했었던 분 중에 본인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뒤꿈치 들기 운동한다. 근데 여기 운동이 될까 싶지만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는 정말 육아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빠가지고 철봉 그 턱걸이를 한다. 맞아요. 근데 이건 사실 전신 운동이라서 네. 10개만 해도 진짜 대단한 건데 왜냐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운동을 하면 되는데 이분은 슬로우 조깅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 상체가 조금 마른 편이고 하체가 조금 단단한 편이어서 제가 상체 운동을 이제 철봉을 매달리고 있어요.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매달려만 있으려고. 이게 올라가지 않고. 네, 올라가지 않고. 매달리기만 해도 좀 효과 있다고 그럼요. 하더라고요. 매달리기만 해도 힘들죠. 척추가 쫙 펴지면서 이렇게 저도 척추 펴야 이렇게 되겠네. 매달려 있어야지 하고 계속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운동 방법도 있다. 그래서 운동은 결국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거를 꾸준하게 하는 게 결국엔 당뇨 졸업을 일으킨 특별 비법이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은 이제 이분도 참 단기간에 졸업을 저한테 딜을 하러 오시는 분이셨는데 저 당뇨 졸업 가장 빠르게 한번 해볼 테니까 원장님 한번 치료해 보시죠. 약간 이런 식의 하셔서 그 자신감에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근데 우리 이현우님께서는 40대 이제 당혈수 10.6이시면 상당히 높으시고 거의 처음부터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셨는데 사실 인슐린을 맞으시기도 했지만 그걸 다 끊으셨어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또 당혈색소도 굉장히 높으셨지만 이제 병원에서는 1.5형 당뇨라고 딱 처음부터 그러니까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마음이 너무 급해지고 또 아이가 이제 아직 어려서 내가 이렇게 이 아이 때문에라도 건강을 꼭 회복해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기셨대요. 그래서 한의원에 오시게 되는데 이분도 저탄고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또 거품류나 탈모, 불면증 이런 것들이 다 동반되어 있어 오셨어요. 근데 제가 항상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이제 음식은 저탄고지보다는 저혈당 지수의 그런 음식을 충분하게 드시고 단백질 적정량 그리고 지방 이렇게 5대 3대 2로 다 이제 교정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단백질 말고 좀 탄수화물 좀 먹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췌장도 지칠 수가 있고 또 내가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가줘야 근육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하나하나 교쳐드렸더니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딱 2개월 만에 5.5 딱 찍으시더라고요. 찍으시고 당뇨약 없이 이제 졸업을 하셨고 한약 처방을 3개월이 하셨는데 2개월만 당뇨가 졸업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한약으로 어떤 도움이 되신 것 같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제 뭐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내가 생활관리를 해서 이렇게 유발이 된 건데 한약 치료를 해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다 사라지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정말 이 모든 네 분이 다 공통적으로 굉장히 한약 치료 덕분에 정말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또 지금 내가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것 같아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가장 건강한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정말 당뇨에 좀 해방이 된 그런 기분을 맛보신 거죠. 아 이게 당뇨 졸업이구나. 한 번이라도 그거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뇨라는 그 진단명에 얽매이지 않고 혈당에 너무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먹고 싶은 음식도 좀 자유롭게 드시고 운동도 적절하게 하고 잠도 푹 주무시고 네 분 다 공통점이 자면서 안 깨요 여러분. 그래서 숙면을 한다라는 게 되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꾸준히 하는 운동이 있고 그리고
뭐 탈모라든지 이런 거 다 혈허라고 해서 혈액이 부족한 증상이거든요. 음식을 안 먹어놓으니까 혈당 오를까 봐 음식을 안 먹은 것들을 한약 처방을 통해서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좀 덜 오르게끔 간이나 췌장이나 이런 거를 보강하니까 훨씬 안정적이게 이제 하실 수가 있겠고, 또 적정 체중을 다들 유지하고 계세요. 막 너무 마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뚱뚱하지도 않고 해서 적정 체중을 이제 유지하는 하면서도 그러려면 음식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너무 마른 사람들은 음식이 조금 늘어나야 될 것이고, 너무 비만하신 분들은 약간 빼주셔야 될 것이고 해서 이렇게 적정 체중과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내가 당뇨를 졸업하실 수 있었던 이 네 분의 공통적인 비법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분들이 그럼 어떻게 루틴을 지켜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천법을 또 여러분께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분 다 정말 철저하게 공복혈당 달력을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작성 방법이 내가 매일매일 공복혈당 수치를 이렇게 딱 이제 하나씩 적어주시잖아요. 그럼 그 적어주신 공복혈당 밑에 이 공복혈당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오늘이 11월 4일이면은 11월 4일 이렇게 해서 뭐 100 이렇게 나왔지만 100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바로 밑에 써주기 때문에 어제의 생활 습관이 바로 그 밑에 써주는 거죠. 그래서 한눈에 내가 이 혈당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낮아진 이 혈당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낮아진 혈당의 이유를 보니 밥이 바뀐 거죠. 그래서 밥이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의 그런 잡곡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간단한 방법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오늘 경품으로 나갈 하루 단백살이 이 모든 잡곡을 대신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 딱 넣기만 하면은 아주 맛있는 밥이 지어지면서도 혈당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경품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오늘 홈쇼핑에도 나왔거든요. H몰에 가시면 구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막 어떤 잡곡을 먹어야 되죠. 제가 제일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질문이 원장님 그래서 저는 어떤 잡곡이 잘 맞나요? 해서 제가 막 좀 알려드리긴 하는데, 간편하게는 하루 단백살도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 결국엔 밥이 이렇게 바뀌더니 다른 때는 뭐 100대를 다 보이지만 87이 유일하게 딱 낮은 이유를 보니까 원장님 제가 저녁에 그릭 요거트를 먹고 밥을 바뀌었네요 하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이유를 잘 작성을 해주셨죠. 그래서 저녁은 조금 가볍게 먹고 밥을 조금 흰쌀의 총량을 3분의 1로만 해서 흰쌀이나 카무트, 현미, 보리 뭐 이런 걸 하는데, 여러분은 2대 1의 비율로 하루 단백살 1, 쌀 2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밥을 아주 혈당 낮추는 밥으로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맨발 걷기 숙면을 어떻게 했을 때 좋아지는지 핵심 요인을 작성해 주신 그래프인데요. 이분은 정말 맨발 걷기를, 이분이 제주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비자림에서 맨발 걷기 50분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와 부럽다. 진짜 부럽네요. 그쵸. 비자림을 갈 수 있다고요? 네, 매일? 비자림에서 맨발 걷기 50분을 하시는 와. 우리 멋진 저희 이분도 제주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맨발 걷기를 한 날에 숙면을 취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뭐 이제 뭐 단팥빵이랑 호박을 먹은 날에는 아무래도 높게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하고, 피곤하면 공복혈당이 오르고, 뭔가 숙면이 힘들어서 혈당이 오르고, 피곤하면 그래서 피로가 혈당이 오르더라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비자림에서 내가 숲을 보면서 사려니 숲길에서 30분 하고 비자림에서 50분 하니까 숙면을 취하게 되면서 이 공복혈당이 낮아지고 좋아지네요 라고 이렇게 밑에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본인이 좋아진 요인들을 작성해 주시는 게 당뇨가 좋아지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찍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 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찍어놓은 사진이고요. 세 번째는 이분도 참 대단하신 분 게, 이른 저녁 식사 후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저녁 7시 이후에 뭔가 먹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딱딱 지켜주실 때, 요거 보세요. 123 딱 나올 때 저녁 5시라고 딱 적어졌죠. 나머지는 저녁 6시, 6시 20분, 7시, 6시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6시 20분에 먹어도 김밥과 냉모빈을 먹으니까 146으로 확 튀고, 이렇게 123 점심에 팥죽 먹고 저녁에 국만두와 이제 인절미와 방울이 5개를 먹어도 일찍 먹으니까 소화가 다 돼서 123이 나오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음식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는가가 정말 중요하고요. 정말 많은 연구에서, 제가 연구를 사실 많이 찾아왔지만 한 가지 팁은, 많은 연구에서도 시간 제한 다이어트 혹은 시간 제한 식단이 굉장히 유효성이 굉장히 높더라. 그래서 조금만 찾아보셔도
그 논문들 쫙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논문들 중에서도 요 이른 저녁 식사 후 금식이 인슐린 저항성을 회복하는데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건 빨강색은 이제 제가 이제 쳐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왜 이렇게 나온지 몰라요. 그냥 자기가 써온 거 뭐지. 그렇지만 이거라 저녁 5시에 드신 거.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조금 자유롭게 인절미도 드시고 군만두도 드시고 해도 잘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 공복 혈당이 낮아진 핵심 요인이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건강 상태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드리면서 피드백을 드려요. 그래서 혈당이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 예를 들면 첫 번째 정해진 시간만 식사를 하세요. 두 번째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5대 3대 2로 혹은 4대 3대 3으로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식사 후 빠르게 바로 걷기 요거 해주시고 7시간 이상 수면 해주시고 이분이 이제 성경을 보시는 분이어서 제가 성경을 매일 3장씩 보세요까지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까지 제가 다 하나하나 이제 피드백을 드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 스스로가 직접 의료진이 돼서 정말 객관적으로 내 혈당을 바라보고 그걸 지켜주시고 하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저녁 식사 후 4시간 공복 시간 유지하기 그리고 식후 30분의 운동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지켜주면서 당뇨가 좋아지실 수가 있고 또 맨발 걷기, 발끝치기 실천을 하시면서 또 좋아지실 수 있고 근데 각가지 이제 방법을 살짝씩 제가 짧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녁 식사 후에 뭐가 그렇게 먹고 싶은지 저도 하는데 저녁 식사를 좀 충분히 드시면 안 먹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핵심을 일찍 자야 돼요. 자꾸 생각하면서 안 자고 이러니까 배가 고파지고 막 생각하고 이러니까 그런 건데 저녁 식사를 충분하게 복합 탄수화물 아주 야무지게 복합 탄수화물 먹어주고 김, 미역 이런 거 먹고 단백질 먹고 그다음에 지방 조금 먹고 하면은 배 안 고파요. 그래서 일찍 먹고 빨리 자기 요거가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먹자마자 바로 움직여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인슐린이 식후 혈당이 유독히 높아요 하시는 분들은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지거나 혹은 인슐린이 부족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을 대신할 수 있는 게 가장 최고의 명약이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자마자 바로 움직여 주는 거. 우리 원장님께서는 제가 앉아서 일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서 계세요. 서서 모든 일을 다 하신답니다. 5시간이고 6시간이고. 그래서 되게 사실 우리는 다 직장인이고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일어서서 하는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큰 에너지 소모가 되거든요. 대중교통 탈 때 앉아서 가지 마시고 서서 가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거 전해드리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계단 운동입니다. 천국 계단을 한 2-3회는 1시간씩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체 근육도 키우고 이렇게 다이어트 효과도 얻고 이렇게 해서 꼭 계단 운동 그리고 짬짬이 운동 실천해 주시고 맨발 걷기랑 발끝치기는 사실 숙면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연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봤는데 염증을 이제 제거하는 효과가 있고 또 자율신경계를 되게 또 편안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슐린의 저항성과의 밀접한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지만 제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요 맨발 걷기랑 발끝치기 실천만 잘 하시더라도 잠 이제 못 주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맨발 걷기를 좀 해봤어요.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서 맨발 걷기를 하기가 감기 걸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땅이 너무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맨발 바로 오늘 또 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댓글 이제 2분 남았거든요. 8시 30분까지 댓글 남겨주시면 맨발 바로도 아마 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맨발 걷기 할 때는 꼭 맨발 바로를 신으시면서 이렇게 실천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시겠고요. 당뇨를 졸업하려면 핵심은 숙면이다. 숙면을 잘하려면은 이런 맨발 걷기랑 발끝치기를 잘하겠구나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족욕도 좋아요. 그래서 잠의 질을 높이는 건 사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생체시계, 우리 몸에서 해가 뜨면 내가 깨어서 활동을 하고 해가 지면 내가 잠을 자고 이게 생체시계인데 여기에 교란이 일어나면 숙면을 못해요. 그래서 생체시계 잘 지켜주시려면 햇빛 많이 봐주시고 두 번째는 걱정이 없어야 사람이 잠을 자죠.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발끝치기 하면서 호흡 명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당뇨가 졸업될까 하지 마시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한 3시간만 아주 빡세게 운동해 보세요. 절대 잠 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실천으로 항상 행동을 옮길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 내가 오늘 하루 참 잘 살았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주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면 패턴 꼭 교정 받아보시고요. 한의학적인 도움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약도 잘 복용해 보시면 도움 되니까 여러분께서 나 혼자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막 고민하지 마시고요. 검사 꼭 한약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물론 당연히 한약 치료 받으시면 좋지만 한약 치료 받기 어려우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내가 지금 당뇨에 대한 지금 올바른 검사를 받고 있는지, 몸 상태가 어떤지, 모세혈관이 어떻고, C펩타이드가 어떻고 이런 거 아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니까 꼭 한번 검사를 잘 받고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2개월 만에 당뇨 졸업하신 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당뇨 졸업 2개월 동안은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 댓글이 있어서 제가 네. 공유를 좀 해드릴게요. 네. 댓글 몇 가지 있었는데 같이 이야기해볼 만한 게 일단 강왕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환자분 중에 박 원장님한테 치료받고 계신다 하는데 공복 혈당이 96에서 100까지 낮아졌대요. 그리고 당화혈소가 8.7에서 5.6까지 낮아졌고 맨발 걷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하루에 2만 5천 보 정도를 걸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인터뷰로 곧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저는 목적이 딴 게 아니라 왜냐면 많은 분들이 같이 알려주셔야 이게 당뇨 졸업이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너무 저는 진짜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질병을 평생 가져가려고 해요. 암도 다 극복하려고 하는데 근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는 평생 약 먹는 거야 하니까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렇지 평생 약 먹어야지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호주나 뉴질랜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거기는 아니더라고요. 네, 병원에서도 그냥 응급할 때만 약을 잠깐 처방해주지 평생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도록 계속 이야기를 하고 평생 약 먹는다는 개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평생 약 먹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맞아요. 우리 몸에 자연 치유력이 있어요. 자가 치유력. 그게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믿어야지. 내 세포들을 믿고 내가 음식 좀 열심히 잘 먹어주고 운동 열심히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졸업하시더라고요. 근데 졸업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췌장이 회복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될 일도 안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네. 진짜 딱 마음 굳세게 먹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딱 변하지 않고 계속 실천을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도 올려주셨는데 김하수님이 당뇨 때문에 운동하려고 하는데 발목이 아파서 많이 못 걷는다라고 하셨는데요. 또 다른 분도 웰라이프라는 분도 무릎이 아파서 운동 못 하겠어요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또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파서 운동을 못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이럴 때는 또 상체 운동 위주로 하시면 되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철봉 매달리기나 하다 보면 턱걸이도 한 개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죠. 한 6개월 이상 하시면.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파서 운동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세 가지 검사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물론 당뇨스쿨과 연계되어 있는 저희 한의원으로 오시면 이 모든 검사를 한 번에 다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일단 인슐린 저항성 검사랑 C펩타이드 검사, 인슐린 분비량 검사는 혈액 검사이기 때문에 내과에 문의하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모세혈관 검사는 이게 조갑주름 현미경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걸 갖추고 있는 병원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보통 류마티스 내과 같은 데는 있을 수 있어요. 이 류마티스 환자분들 경과 관찰할 때 모세혈관 검사기를 쓰는 곳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찾아보셔야 합니다. 모세혈관 검사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검사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몇 가지 또 말씀드리면 갑순김님이 전 단계인데 췌장암이 오셨대요. 그래서 전 단계인데 어떻게 췌장암이 오냐 너무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암은 당뇨가 아예 없는데도 췌장암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단계인데 어떻게 암이 오냐? 이 말은 그럼 당뇨가 있는 사람만 췌장암이 오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항암을 하다 보니까 혈당이 많이 올라간대요. 당연한 겁니다. 아직 당뇨약을 안 드신다고 하는데 항암을 하면 어쨌든 이게 간독성이 굉장히 강하고 부작용이 센 게 항암이어가지고 요거는 몸에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또 간에도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혈당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혈당 올라가는 거는 일단 암 치료가 더 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혈당 올라가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주치의가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당뇨약 안 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그거 믿고 암 극복에 더 지금은 치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영영님 마지막 공복 혈당이 100에서 160인데 인슐린을 맞으신데요. 그래서 저혈당이 자꾸 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공복 혈당이 너무 갭이 커요. 100에서 160이면 60 정도면 아까 원장님이 이제 몇 가지 생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안 지켜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갭이 큰지, 특히 이제 160일 때 왜 높은지, 100은 왜 나왔는지. 나는 똑같이 생활한다고 하는데 이게 갭이 이렇게 60까지 크다는 거는 생활이 들쭉날쭉한 거거든요. 식사 시간도 매일 다르고 취침 시각도 매일 다르고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관찰하다 보면 뭔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의 폭을 자꾸 좁혀가다 보면 갭이 20까지 줄어집니다. 20까지 줄어야 돼요. 그러면 공복 혈당이 낮아지고 당화수도 낮아지고 인슐린도 좀 해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인슐린을 맞기 때문에 자꾸 저혈당까지 오는 거거든요. 혈당도 안 잡혀서 속상한데 저혈당이 오는 거는 또 내 몸에 어떤 상황에서는 인슐린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럴 땐 또 저혈당까지 가는 거라서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파트 3으로 네. 또 댓글 있을까요? 댓글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요즘 감기 때문에 좀 이슈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감기로 혈당 오르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올라가죠. 그럼요. 많이 올라가죠. 감기가 이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조금 급성 면역이 이제 발동해야 되는 그런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몸이 나으려면 여러분 당이 올라야지 내 몸이 낫죠. 음식이 필요하고요. 더 필요하고 에너지가 내가 나으려고 당을 분비하는 것도 있고요. 또 소염진통제나 이런 항생제나 이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감기약으로 또 뭐 히스타민을 먹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약물의 그런 상호작용으로도 올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감기 걸리면 왜 혈당 오를까? 몸이 나으려고 혈당 오른다. 그래서 혈당이 오르는 걸 너무 두려워하거나 막 문제 삼지 마시고 감기 때는 내가 내 몸이 나으려고 아프구나. 지금 혈당이 좀 올랐구나 해서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감기 다 나으시면 또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단 관리 해주시고요. 지금 제 환자분이 한 분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렸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그럼 걷게 하면 되냐라고 하셨는데요. 안 되죠. 지하 주차장 얼마나 그 매연이 많아요. 안 되죠. 그냥 집에서 제자리 이렇게 아파트시니까 이렇게 발끝을 들고 왔다 갔다 되게 종아리 비복근 운동이 있잖아요. 가자미근 운동. 요것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철봉을 좋아해요. 그냥 사실 매달려 있는 것도 힘들긴 한데 매달려 있어 땀이 축축 나거든요. 그래서 그 나의 인내와 지금 막 싸우고 있고 제가 매달리면서 전화통화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화통화하는 친구가 너 안 힘드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철봉 다는지도 몰랐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리는 거 연습만 꼭 하시더라도 아까 뭐 발목이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다 운동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발목 아플 때 할 수 있는 운동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AI한테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 무슨 운동을 하면 될까? 이런 거 하면은 몇 분 얼만큼 운동하라고 딱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운동을 한번 잘 이제 문명이랑 잘 교류를 하면서 나한테 맞는 생활요법을 해주시고 지하 주차장은 안 됩니다. 네, 파트 3는 제가 담당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파트 3 제목은 당뇨 졸업을 위해서 당뇨 스쿨이 제시하는 비법입니다. 자, 일단 당뇨 졸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당뇨 졸업을 하려면 내가 무슨 유형의 당뇨냐 이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뇨 졸업을 하기 위해서 유형을 알아야 되는데 크게 인슐린 부족형 당뇨 그리고 인슐린 저항형 당뇨, 그리고 혼합형 당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중에서 어디 속하냐 그거 알려면 이 검사를 하셔야 돼요. C-펩타이드 검사. 아까 이혜민 원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는 내 몸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얼마나 되느냐 췌장에서 인슐린 얼마나 정상적으로 분비하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요거는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피 뽑아가지고 저희 한의원에서도 이제 다 검사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뭐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정도면은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요거는 정상 수치가 1 이상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1 넘었다고 해가지고 또 무조건 괜찮은 건 아니고 뭐 정상 혈당 정도일 때 1이 나와야 정상이기 때문에 혈당이 엄청나게 높으면 인슐린도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분비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 이상이라고 해도 내 혈당에 맞는 적합한 정도가 나와야 췌장이 지금 정상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당뇨가 있다 하면 꼭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를 적극 권유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인슐린 분비 부족형 당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인슐린 분비 부족형 당뇨는 일단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덜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특징이 이 지친 사람 그림 보이세요? 예. 되게 피곤해 보여요. 맞아요. 비디오야. 소음이 아, 너무 정확한데요? 이렇게 항상 피곤하고 특히 식사 후에 엄청 피곤하고 졸리다. 이게 인슐린 부족한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평소에도 피곤하잖아. 맞아요. 평소에도 피곤하고 음. 평소에도 피곤하고 식후에 더 피곤하고 항상 하루 종일 막 사람이 좀 기운이 없고 이게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마르고 이렇게 기운이 없는 사람. 저는 당뇨는 없지만 제가 만약에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져서 혹시 당뇨가 생긴다. 그러면 인슐린 분비 부족형으로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확 그 밥을 먹고 식후 혈당이 쫙 올라가면 그때 인슐린이 쫙 분비되면서 혈당을 낮춰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당은 높은데 에너지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니까 세포는 지치고 그러면서 자꾸 몸이 다운되고 기운은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뭐 식후 졸림, 무기력, 기운이 항상 없고 항상 피곤하다, 뭐 좀 큰 일을 안 해도 항상 피곤하다, 만성 피로가 있다. 그러면 췌장 베타 세포가 좀 지쳐 있을 가능성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의학적으로는 기혀 아니면 비기혀 이런 데 해당을 하고요. 동의보감에서도 이렇게 식곤증이 심한 경우를 비기혀로 봐가지고 보중액기탄 같은 거 먹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체질적으로 마른 편. 이제 좀 비만하시거나 뭔가 근육량이 되게 많거나 이런 분들은 인슐린 부족형 당뇨가 아니라 다른 유형인 경우가 더 많고요. 이제 좀 마른 분들이 그리고 근육량도 적으신 분들 이런 분들 중에 좀 인슐린 부족형 당뇨가 많은 경향이 있어요. 인슐린 저항형 당뇨는 이렇게 배도 많이 나오고 살도 찌고 이런 분들한테 잘 생기지만 인슐린이 부족한 경우는 이렇게 좀 근육량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 저장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혈당이 자꾸 더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고 또 인슐린이 원래 동화 호르몬이어가지고 근육이랑 지방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똑같이 운동해도 좀 근육도 덜 붙고 조금 지방도 덜 붙고 항상 에너지도 부족하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저희 한의원 실제 통계를 내보니까요. 작년 2024년 1월, 2월, 3월에 오셨던 분들 중에 당활세속, 그다음에 인바디라고 하죠. 체성분 분석, 그리고 시펩타이드, 인슐린 분비량 이 세 가지 검사가 모두 다 되어 있는 초진분들, 처음 오신 분들 데이터를 통계를 내봤는데 정말 놀라웠던 게 1형, 1.5형, 2형으로 나눴을 때 1형은 저체중이었고요. 평균 BMI가. 그리고 1.5형은 정상 체중. 그리고 2형은 과체중이었어요. 오, 진짜 칼 같네요. 네, 진짜 칼 같았고 정말 놀랐던 거는 일단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서양과 우리나라의 그 정상인들을 기준으로 그 비교를 해봤을 때 같은 BMI, 체형이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체격이 그리고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췌장 크기도 작고 기능도 작았는데 이거는 이제 BMI가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당뇨가 비만하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밝혀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3개월치 통계이긴 하지만 1형인 분들이 저체중, 1.5형은 인슐린이 그나마 조금 나오는 정상은 아니지만 네, 조금은 나오는 분들은 정상 체중 그리고 잘 나오는 분들은 과체중. 그래서 인슐린 부족한 분들은 마른 체형일 가능성이 크다. 정상 체중까지도 인슐린 부족할 수 있다. 이건 이제 검사를 해봐야 더 정확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정말 신기하네요. 놀라워요. 진짜 신기하네요. 이렇게 딱 칼같이 네. 1형, 1.5형, 2형 네. 되는 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내가 정상 체중이거나 저체중인데 당뇨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인슐린 분비량이 적을 가능성이 엄청 높죠. 무조건 검사해봐야 되죠. 이런 분들은 음식 운동 관리로 안 되는 분들인 거죠. 네. 지금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을 것 같아요. 당뇨인데 정상이거나 저체중이고 그러면서 그런 뭐 분들이 관리해도 우리나라에 잘 안 되는. 그쵸. 네. 절반이니까. 일단 비만한 당뇨가 절반. 비만하지 않으면이라고 할 땐 여기는 사실 과체중까지 들어가긴 하네요. 어쨌든 25니까요. BMI 네. 25 그리고 비비만형이라고 해서 아주 25 이상만 비만으로 봐서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비만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한국이 또 특징이 서양인보다는 인슐린 분비가 적다라는 게 이제
통계적인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 부족형 당뇨가 이게 우리나라에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 서양 사람들은 제가 지난 2개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그 미국식을 먹다가 한국에서 떡볶이 김밥만 먹어도 당뇨 치료된다고.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췌장이 아예 다르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 정도는 이렇게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췌장 기능이 약간 누구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췌장이 이제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특징은 식사량이 적어도 혈당이 높게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인슐린 분비 저하형은 좀 적게 먹는데도 혈당이 잘 안 낮아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는 관리한다고 하는데 적게 먹는데도 혈당이 잘 안 낮아져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고 혈당은 먹는 거, 들어오는 양도 중요한데 처리하는 양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합쳐져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건데 들어오는 양, 먹는 양을 적게 잘 통제를 하더라도 내가 일단 처리하는 능력, 인슐린 분비 능력이 너무 부족하면 적게 먹어도 혈당이 자꾸 올라가는, 그래서 관리해도 안 된다,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소용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이 세 가지가 인슐린 부족한 분들의 특징이고,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만간에 C-펩타이드 검사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췌장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전략 3가지를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췌장 베타세포 피로를 최소화하는 대사절전 전략입니다. 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췌장이 인슐린을 계속 과도하게 분비할수록 빠르게 소진되고 빠르게 노화됩니다. 우리도 막 너무 열심히 일하면 금방 지치는 것처럼 췌장도 인슐린을 너무 과도하게 분비하면 빨리 노화되고 빨리 소진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을 좀 덜 분비하게 하는 식습관, 여기 막 나온 뭐 밀가루 덩어리 아니면 탄산음료 이런 거 안 드시고 좀 몸에 좋은 거, 인슐린 너무 과도하게 분비하지 않게 하는 저당 식사들, 이런 거 위주로 건강하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도 좋습니다. 간헐적 단식도 이 공복을 장기간으로 유지했을 때 인슐린 분비 자극이 줄어서 췌장이 휴직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다만 만약에 당뇨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저혈당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헐적 단식을 쭉 유지하고 그거 깨는 첫 식사 하실 때, 그때 혈당이 조금만 탄수화물을 먹어도 확 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단백질 같은 거 먼저 먹거나 해가지고 좀 이 당을 많이 오르지 않게 스파이크 방지하는 식사를 꼭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4시간 공복 말씀드리잖아요. 그 4시간 공복도 뭐 꼭 이것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종의 간헐적 단식 효과를 조금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하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췌장도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췌장도 잠 잘 자야 좀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잘 자고 쉬어야 될 때 잘 쉬고 깊이 자고, 이런 것도 췌장이 너무 피로하지 않게 대사를 절전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항염 항산화 전략입니다. 췌장 염증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이고요. 췌장의 미세혈관이 이제 활성산소나 아니면 활성 염증성 사이토카인 같은 거에 쉽게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 약재 이런 거를 평소에 다양하게 풍부하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체로 좀 당뇨나 췌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들이 황기, 오미자, 바나바잎, 커큐민, 또 비타민 D, 마그네슘 등등등등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평소에 좀 다양하게 먹고 필요하면 한약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보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세혈관 강화 전략입니다. 췌장에도 미세혈관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췌장에 베타세포가 있고 그 주변으로 미세혈관망이 촘촘하게 발달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혈류가 되게 충분하고 혈관망이 잘 발달되어 있을 때 인슐린 분비도 혈관으로 빨리빨리 잘 되고, 또 그리고 베타세포가 손상됐을 때 재생도 잘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세혈관 순환 개선하는 거, 그리고 세포 재생 촉진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1번이 맨발 걷기. 맨발 걷기 하면은 혈류순환 잘 되고 이렇게 응집되어 있던 적혈구들이 풀어지고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하고 접지하고 이러는 거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체온을 잘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몸이 너무 차면 혈류순환이 떨어지잖아요. 췌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배 따뜻하게 하고 몸 따뜻하게 하고 체온 잘 유지해서 몸 따뜻하게 하면서 혈류순환이 잘 되게 유지하는 것도 좀 미세혈관을 강화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으로 운동하시는 거. 운동은 당연히 혈당에 너무 좋고 당뇨에 너무 좋고 이런 거는 당연히 아시지만, 거기에다가 운동이 또 기본적으로 혈류순환을 잘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베타세포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약이나 영양요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좀 뭐 미세혈관 개선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진 한약재들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약재는 다 기본적으로 뭐 항염 효과, 항산화 효과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드시면서 혈관을 개선하고 또 점점 미세혈관을 복구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분비량이 늘어나서 췌장 분비량이 늘어나서 졸업에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 몇 가지를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꼽아본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마른 체형보다는 아무래도 정상 체중이나 과체중이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통계랑도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마른 체형보다는 조금 살집에 있는 분들이 졸업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안 맞으시는 분들. 인슐린을 안 맞는 게 오히려 인슐린을 안 맞았을 때 이제 맞다가 끊었을 때 분비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았고 인슐린을 안 맞으시는 분들이 확실히 인슐린 분비량도 평균적으로 좀 더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을 맞고 계신다면 그냥 당장 끊을 수는 없지만 점점 이제 혈당 관리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줄여가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당뇨 초기일 때 당뇨는 무조건 빨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그 내부적으로 통계 내보면 5년 미만인 경우에 확실히 그 치료 기간이 짧거든요. 되게 빠르게 좋아지고 내가 당뇨 초기일 때 너무 이렇게 길어지기 전에 빠르게 치료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뭐든지 골든타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골든타임 놓치면 두 배로 고생하는 거예요. 맞아요. 물론 당뇨 초기가 아니어도 졸업하시는 분들 많지만 초기면 정말 수월하게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수월하게. 맞아요.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고 수면 잘 하시는 분들이 빨리 좋아집니다. 이거는 진짜 신기해요. 잘 주무시는 분들이 잘 나아요. 당뇨도 그렇고 이 췌장 분비량도 그렇고 잘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게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분, 마음 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잘 낫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혈당이 별로 안 높아도 되게 조급해하거나 너무 불안해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 혈당이나 몸 상태에 비해서 좀 치료가 더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 오늘 수업 들으시는 분들 항상 마음 편하게 가지고 잘 자고 걱정거리 있어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또 편하게 잘 때는 잘 주무시고 이런 거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유형이죠. 당뇨 그 유형 중에 저희가 이제 진료를 해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유형 두 가지 중에 하나, 인슐린 분비 자체가 부족한 분들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댓글 같이 이야기해볼 만한 게 있었을까요, 원장님? 이혜경님이 6점 초인데 당뇨약 끊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요거는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6점 초이기 때문에 단약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주치의 선생님이랑 같이 상의를 하셔야지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5.8인데 그 HYOUN 현아님이 저체중이고 당뇨약 하나를 먹고 당활소가 5.8%고 인슐린 분비량 1.29래요. 저체중인데 인슐린 분비량이 괜찮죠. 당뇨약 하나를 드시고 5.8이고 그래서 약을 좀 단약을 하고 싶은데 주치의 선생님이 안 된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건 주치의 선생님이랑 좀 더 면밀하게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당뇨약 단약을 해도 괜찮은 수치기는 하거든요. 근데 주치의 선생님이 어떤 판단이 있을 거예요. 같이 상의를 해보셔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왜냐하면 당뇨약을 단약을 하면 지금 5.8이 당뇨 한 알이 어떤 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성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1에서 1.5 많게는 2%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 그리고 몇 밀리그램인지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정해진 보통 이제 세기가 있어요. 이 약이 얼만큼 혈당을 낮춘다는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떼면 그만큼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이 약을 뗐을 때 적어도 한 7이나 7.5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는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 부분을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인슐린 부족형 당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인슐린 저항형 당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슐린 저항형 당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2형 당뇨 생각하시면은 좀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는데 인슐린 저항성을 이제 호마 IR이라고 이런 검사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인슐린 저항이라는 건 어쨌든 인슐린이 잘 못 쓰인다는 뜻이에요. 인슐린이 내 몸에 정상적으로 있더라도 내가 그거를 이게 필요한데 잘 쓰지 못하고 좀 이렇게 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인슐린 저항성이 2형 당뇨의 이 대표 원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뇨가 2형 당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고요. 요거 인슐린 저항성은 공복 혈당하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측정한 인슐린 농도하고 요거를 공식에 넣으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3대 요인은 간, 심장, 소화기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사람마다 뭐 때문에 저항성이 생겼는지가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은 간이 안 좋아서, 어떤 분은 뭐 심장이 안 좋아서, 위가 안 좋아서 생기는 분들이 있고 또는 이게 두 개가. 맞아요. 그쵸? 두 개나 세 개가 섞여가지고 네, 크로스로 많으면 세 개.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한약 치료를 하니까 그럴 때 뭐 때문에 생겼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거를 좀 면밀하게 파악해서 이 요인에 따라서 저항성의 핵심 요인에 따라서 생활 습관 그리고 치료 한약 복용하는 한약 이런 거를 맞춤으로 세팅을 해드립니다. 인슐린 저항성 낮추는 방법을 제가 여기 5가지를 적어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거.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거는 이제 뭐 너무 잘 아시죠? 운동이 당을 낮춘다는 거는. 그래서 운동은 진짜 너무 명확하게 혈당을 낮춘다는 게 명확하게 입증되어 있고 이거는 뭐 당뇨 약을 먹는 것 같은 효과를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 세포 내로 포도당도 끌고 가가지고 다 소진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 몇 번 하시냐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운동해야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해요? 얼마나 해요?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물어보시는구나. 네, 하시는 분들은 맨날 하니까 안 물어봐요. 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해야 되냐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러네. 제가 오늘 딱 정해드릴게요. 운동을 이거는 이제 그 미국 당뇨병 학회 같은 데서 공통적으로 권유하는 건데 몇 번 하냐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요 사이로 하시고요.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정도 운동을 하시고 언제 하냐 식사 전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식전에 그러니까 식사 직전이나 직후에 이때 하셔야 인슐린을 빨리 혈당을 빨리빨리 소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고 한 뭐 식후 1시간 아니면 2시간 이내 늦어도 2시간 이내에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 이 강도는 어떻게 하냐면 현재 체력이나 질환 상태에 맞춰가지고 이건 정말 개인차가 있어요. 자기 체력에 맞춰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조금씩 강도를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은 뭐 혈당도 낮추죠, 인슐린 저항성도 낮추죠, 혈액순환도 개선시키죠, 췌장에도 좋죠, 뭐 자율신경도 안정시키죠, 잠도 잘 오게 하죠. 이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죠? 그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중 감량 하셔야 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복부 비만을 복부 지방을 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 복부 지방이 있는 분들은 100% 내장 지방이 같이 있어요. 내장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 요인이기 때문에 이 지방량만 줄여도 인슐린 작용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 제한을 하는 거 그런 다이어트 방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한 5%에서 10% 정도 비만이신 경우에 전체 체중의 5%에서 10% 정도 감량을 목표로 잡고 천천히 꾸준하게 계속 살을 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간헐적 단식.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복을 유지했을 때 인슐린 분비 자극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좀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12시간 이상 간헐적 단식 하시면 좋겠고요. 저녁에 4시간 공복하고 좀 일찍 먹고 4시간 공복하고 취침하시면 쉽게 달성됩니다. 12시간 맞아요. 정도는. 네. 네. 3-4시간 저녁밥 먹고 3-4시간 금식한 다음에 7-8시간 자면 이것만 해도 12시간 단식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14시간이나 16시간 간헐적 단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간헐적 단식 하면서 예님이 자꾸 놀라고 계세요. 저희가 이야기 하지 그 정도 않았던 16시간 단식 아니고 12시간만 해도 정말 훌륭하고요. 저도 요새 이거 달력 체크하면서 하고 있는데 한 3개월 이상 넘어가니까 좀 습관이 많이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는 그래도 하고 있어요. 저녁밥 먹고 3-4시간 금식.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요새 잠도 11시, 11시 반이면 자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책을 꼭 읽어요. 요새 유튜브 안 보고. 그래서 잠이 되게 잘 와요. 기본적으로 너무 졸려요. 너무 졸려요. 그래서 책을 덮고 빨리 잘 수밖에 없고 그래서 10시 반, 11시면 너무 졸려요. 근데 10시 반 넘어서 아무튼 11시나 11시 반에는 꼭 자다 보니까 12시를 그래서 안 넘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잠도 충분해지고 하니까 12시간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생활화가 되고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맞아요. 7시부터 7시까지면 1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12시간은 정말 몸에 별로 부담이 없고 당뇨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 하기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 방법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항염증, 항산화, 식습관 강화하는 건데요. 이런 지방이나 간이나 근육 여기에서 당을 많이 가져다가 쓰잖아요. 근데 이런 조직에서 염증 반응이랑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면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데에 좋은 항염증, 항산화에 효과가 있는 식습관 하시는 게 좋고, 뭐 대표적인 게 지중해식 식단 이런 거 유명한데 한식도 충분히 좋습니다. 한식에도 뭐 올리브유 같은 거 지중해 식단에 많으니까 좋다고 하는데 한식에도 뭐 참기름, 들기름이 올리브유만큼 좋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데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은 보통 너무 짜거나 너무 단 경우가 많아서 집에서 건강하게 한식으로 만들어 드시면 항염증, 항산화 식습관을 충분히 지키시는 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요거는 뭐 또 너무 잘 알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수면 깊이 주무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실제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낮아지면서 당뇨를 졸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원장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분은 치료하신 지 한 6개월 정도 만에 그 당뇨가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개념을 수치화해보자라고 진료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말 공교롭게도 비만 당뇨이셨고 살을 조금씩 체중에 한 10% 정도 감량을 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확 좋아지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한 5년 전에 당뇨를 졸업하신 분이셨는데요. 이제 한 번 당뇨가 졸업하면 그럼 평생 당뇨 졸업이 되냐 이런 질문이 또 가지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같은 곳에서 이제 6년 차, 이제 내년이면 이제 7년 차죠. 그래서 7년 정도 이렇게 쭉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환자분들이 왔던 분 또 오시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졸업하신 분들이 오시면 지금도 약 안 먹고 졸업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 졸업을 하면 그 졸업이 이어지는 거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7시까지 저녁 드시고 12시간 정도 공복 유지하시고 주 5회 이상 이제 땀나는 운동 1시간씩. 그리고 복부 비만 없어지는 거 정말 중요한데 복부 비만을 위한 그런 운동은 저는 개인적으로 레그레이즈라고 해서 이 딱 올바른 자세 레그레이즈는 진짜 복부가 비만이 정말 좋아지실 수가 있고요. 윗몸 일으키기도 좋고요. 플랭크도 좋아요. 그리고 호흡도 진짜 좋아요. 어떤 분은 제가 지하철역에서 매일 호흡 하고 오신다고 하시는 분이 정말 복부 비만이 원래 한 12였는데 지금 3으로 딱 좋아지셔가지고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의지가 있고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 나는 매일 그냥 할 뿐이다 하면서 그냥 실천하시는 나만의 루틴이 당뇨를 졸업하실 수가 있게 하고, 이분은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이 1에 가까우면 좋은 수치인데 이렇게 3.5에서 1.3까지 확 좋아지셨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 이분은 정말 운동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셔서 밥만 먹으면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밥 먹고 운동 2시간, 밥 먹고 운동 2시간.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도대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내가 음식 운동 이렇게까지 철저히 관리해보는데 당뇨가 치료가 안 됐다는 거죠. 그 이유가 인슐린 저항성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부 지방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복부에 저장되어 있는 이 지방이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는데 유리 지방산이 되어서 간에 지방간을 유발을 하죠. 그러면 인슐린이 작용하는 장기인 간에서 제대로 장기욕을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아무리 많이 분비가 돼도 간에서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지방간을 해결하셔야 되고 반드시 인슐린 저항성이 해결이 돼야 운동을 해도 효과가 있고 운동을 한 만큼 혈당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때 당시에 9.6이셨는데 떨어지니까 이제 한 5점대 초반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이 두 분의 남성분들은 정말 의지가 철저하신 분이었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진료실에 오시고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꼭 졸업할 거고 지금까지 잘해왔고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노력하시고 편안하게. 그런 방법들이 정말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방법이었다고 보고요. 운동만이 답이 아니라 정말 간의 건강과 췌장의 건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장과 심장, 소화기까지 모든 건강이 이제 있어야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해결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이 사례에도 당뇨 때문에 정말 급격하게 체중 감소가 일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마른 당뇨인 거나
그 마른 당뇨인들은 더 살을 빼면 내가 당뇨가 좋아지기 해서 진짜 더 빼오시고, 비만 당뇨인들도 내가 정상 체중을 가면 정말 당뇨가 좋아지지 해서 열심히 체중을 빼오세요. 그리고 아까도 있으셨어요. 정상 체중인데 더 빼서 더 마르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근육량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서 이 내가 체지방이 어느 정도 있는 BMI가 사실 저는 21 정도인 것 같거든요. 제가 한 21 정도 되는데 어쨌든 20일 너무 개인적인데 원장님? 괜찮아요, 여러분. 공감만 하실 수 있다면 저는 몸무게도 바뀔 수 있어요. 말해주세요. 안 돼요. 아무튼 빨개져. 아무튼 여러분 집중하시라고. 여러분 조금 집중하시라고. 급격한 체중 감소. 7년을 함께했지만 몸무게 모르거든요, 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얼굴 작아지지 않았나요? 아무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급격한 체중 감소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만 당뇨든 마른 당뇨든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고, 여러분께서 적정 BMI와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지 근육량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지방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또 보온 기능이 되잖아요. 이렇게 추운데 제가 아까 말을 막 떨었잖아요. 막 절고, 그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면은 몸에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이분도 인슐린 저항성 엄청 좋아졌죠. 5.6에서 1.9.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1은 보여셔야 됩니다. 1이 나와야지 인슐린 저항성이 해결이 되신 거고요. 마지막 이분은 원장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1.5형에서 2형으로 또 이제 몸이 바뀌면서 뭐 혈당도 낮아진 케이스셨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죠. 맞아요. 이분은 1.5형으로 내원을 하셨는데 2형으로 인슐린 분비량이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하셨어요. 그리고 되게 놀라워하셨어요. 왜냐면 내과에서 1.5형이라는 건 또 검사가 됐었나 봐요. 내과에서. 너무 다행히도. 그래서 내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한약 치료하면서 2형으로 바뀌니까 굉장히 행복해하셨고, 이게 되는구나 굉장히 놀라워하셨고, 인슐린 저항성도 많이 낮아지셨습니다. 이분은 아직 졸업까지 가지는 못하셨는데 2형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그래도 많이 낮아졌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었다는 결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파트 4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 4는 당뇨는 평생 관리가 아니라 졸업해야 하는 병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당뇨 졸업을 하면요, 많이 이야기 드렸죠? 심장 질환 발생 위험률은, 이게 당뇨를 한 번이라도 졸업하면이에요. 한 번이라도 졸업을 해서 평생 유지하면 좋지만, 졸업했는데 다시 좀 생활하다 보니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당뇨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졸업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심장 질환 발생 위험률은 40%가 줄고요. 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장과 혈관 질환, 콩팥 질환 발생은 위험률은 33%가 줄어든다는 룩 어헤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합병증이 무섭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사실 합병증 때문에 당뇨 관리한다라고 하시는데 평생 관리가 답이 아니고요. 졸업이 답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인은 특수성이 있죠. 췌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 많고, 특히 저체중으로 갈수록, 정상 체중이나 저체중으로 갈수록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량 검사 반드시 하셔야 되고, 췌장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생활관리법과 필요하다면 한약치료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 심장, 소화기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장기이구나라는 걸 저희가 임상을 하면서 진료를 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문제인지 두세 개가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지는 진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간 기능, 심장 기능, 소화 기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음식 운동만 가지고는 이게 졸업이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간이 혈당을 조절해주는 장기인데 간 기능이 떨어져 있고 간 수치가 높고 뭐 항상 뭐 발에 쥐가 나고 이런 분들은 간 기능이 떨어진 거거든요. 눈이 침침하고 뭐 손톱에 세로줄이 있고,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줘야 혈당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기능 너무 약한 분들은 자꾸 작은 거에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르티졸 호르몬도 자꾸 올라가고 혈당이 안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 기능이 강화돼야 담력도 세지고 좀 덤덤해질 수 있는 그래야 또 잠도 잘 잘 수 있고, 그래서 심장 기능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식후에 음식 대사를 해주는 건 소화기이기 때문에 소화기 굉장히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저항성이 해결이 된다는 거, 개선된다는 거, 그래야 졸업할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좀 돌아봤어요. 당뇨스쿨이 뭐 했지? 1년 동안. 아직 뭐 11월이라서 우리에겐 두 달이나 남아있긴 하지만, 저희가 일주일에 3번씩 영상 업로드 하던 거 요새는 모아보기 영상도 같이 올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들 사실 잘 안 보실 텐데 영상 많이 올라온다고 불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예전에 이런 영상이 있었는데 몰랐네 하면서 모아보기 영상도 한 번씩 보면서 아 제발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좀 눌러주세요. 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뇨인 분들의 당뇨 극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많은 제품들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곡을 먹으면 좋은데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그리고 쉽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하루 단백살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포만 먹어도 단백질 하루에 먹어야 되는 그런 섭취량을 좀 쉽게 채울 수 있는 하루 단백살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네, 혈당 바로라고 하는 기능성 식품이에요. 건강기능성 식품이고 여기에는 바나바 잎과 홍삼이 또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약재 9가지가 같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제가 또 박사 논문 쓸 때 당뇨인들의 특성을 찾았거든요. 장내미생물을 연구를 해서 당뇨인과 정상인의 대변을 다 채집을 해서 50명씩 채집을 해서 비교를 했더니 락티카제이 바실러스라고 하는 특정 유산균이 특히 부족하더라고요. 당뇨인들에게. 그리고 정상인이 한 7.8 정도 더 많았기 때문에 이름이 락티카제이 바실러스의 줄임말 락티 7.8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요거 유산균 또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고 계세요. 왜냐면 당뇨 특화용 유산균이라고 하니까 제로효소는 뭐 이거는 소화기 불편한 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 효소고요. 다 경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5가지. 그러네요. 5가지. 그리고 맨발 바로 아까 이제 추위 때문에 맨발 바로 신고 요새 맨발 걷기 하고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셨고 맨발 바로 또 애정해 주시는 분들이 댓글 좀 올려주셨는데 저도 지금 신고 있거든요. 제가 요거를 한 2년간 진짜 열심히 신다가 최근에 정말 그 다른 신발을 딸 학교 행사가 있어가지고 신고 갔는데 이제 한 2년 만에 신은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그 신발 되게 편하다고 하는 운동화거든요. 근데 못 신겠더라고 쪼여가지고 너무 여기에 적응했나 봐요. 얘는 하나도 안 닿거든요. 발 등도 안 닿죠. 맞아. 발가락도 하나도 안 닿죠. 발 볼도 안 닿죠. 하나도 안 닿다가 나름 유명한 그냥 발볼 넓고 그런 운동화예요. 네, 나름 편한 운동화 브랜드인데 그날 진짜 발 벗고 일했어요. 스터디 카페에서 일할 때 서서 일해야 되는데 앉아서 발 벗고 일했어요. 신발 벗고. 우리가 불편한 신발에 익숙해져서 모르나 봐요. 그니까요. 맨날 신고 다니시니까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튼 그리고 여러 가지 책들 저술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전자책도 발간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주일에 2번씩 저희가 소식지도 보내고 있죠. 당뇨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 공동 구매들, 네 아까 제품 나왔던 거 공동 구매들 여러 가지 또 졸업하신 분들의 사례 보내고 있으니까 꼭 받아보시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고 월요일마다 지금 거의 3년 됐어요. 12월 되면 3년 돼요, 3년. 매주 월요일마다 월요일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들어오세요. 이런 분이 당뇨 졸업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되게 공익할당 혈장 조실 들어왔으면 아마 졸업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환자분들도 이거 월요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 하니까 확실히 화요일에 그럼 혈당 낮아진다고 그런 분들 많으셨거든요. 꼭 들어와서 맞아요. 지금 혈당 뭐 좀 고민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와서 같이 보세요. 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여기 010-8442-5178로 문자 주시면 신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새 인예프라고 불러요. 인예프, 인슐린 분비 예측 프로그램. 인예프. 네, 아직 검사 못 해봤다. 그럼 요거 하셔도 됩니다. 인예프, 요거에 몇 가지 정보만 입력을 하면 9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내 인슐린 분비량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는 건데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삼아 한번 해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편지 보내죠. 유튜브에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지만 또 텍스트로 받아보시는 거 좋아하니까 매일 아침 9시에 7일간 모든 내용들 망라해서 음식, 운동, 합병증, 그 다음에 사례들, 인슐린 저항성 어떻게 낮추는지 이런 것들 정리해서 매일 7일간 보내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편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혹시 저희 같이 이야기해볼 댓글이 있었을까요, 원장님? 이 중증도가 사실 기저질환도 당뇨 졸업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당뇨만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뭐 협심증이나 또 항암중 이런 분들의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답변을 해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라는 그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 중에서는 드시는 음식마저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췌장이 이제 환기차가 좋다고 해서 환기차를 또 이렇게 고용량을 먹었을 때 어떤 항암과 항암약의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좀 지금은
어떤 일이든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암이 사실은 더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요. 무분별하게 본인이 환기차의 양도 잘 모르고 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실험하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께서 만약에 궁금하시면 내 지금 췌장의 그런 상황을 다 하나하나 검사와 진료를 통해서 적절한 그 양을 조절 받으시기를 권하는 것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 스텐트를 하시고 계시는 분은 분명히 그런 뭐 와파린이나 이런 거를 계속 드시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혈당 유해제나 뭐 혈압약, 고지혈증약 이런 걸 다 드시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졸업이 까다로워집니다. 당뇨 졸업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하는 당뇨 졸업의 사실 저의 의미는 당뇨 합병증으로부터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모든 당뇨인이. 당뇨 졸업을 해야 되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단순히 혈당 수치가 5.4면 기쁘고 5.7이면 불행하고가 아니라 5.7에도 합병증이 오시는 분들은 전 봤고요. 5.4에도 정말 행복하게 안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5.1인데도. 그래서 그런 마음의 어떤 짐, 내가 당뇨를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뇨라는 그 진단명에 얽매여져 있는 삶, 혈당 수치 1일 하시는 그런 마음 등등이 혈당 수치보다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뇨 졸업을 왜 해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당뇨 합병증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 약을 꾸준히 복용했을 때 용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몸속에는 혈당 변동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혈관에 분명한 큰 어택을 주고 있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내가 조금이라도 정상화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지 단순히 약 끊고 뭐 혈당 수치 낮추고에 기뻐하지 마시고 그냥 합병증 정말 내가 잘 예방하고 있는지 또 내가 삶의 질이 좋아지고 있는지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에 자신이 있는지 요거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거 아직 오늘 저희가 충분히 다 답변 못 드릴 수도 있고 시간 관계상 뭐 다 충분한 설명 못 할 수가 있지만요. 여기 보시면 010-8442-5178로 이제 강의 후에 문자가 막 엄청 와요. 그럼 다 제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꼭 한번 이제 오셔서 다 못다한 것들에 대한 질문들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만 더. 구자건님이 인슐린 맞고 있는데 공복 혈당이 100 이하로 나오는데요. 공복은 잘 나오는데 식후 혈당이 2, 300 정도 나오는데 얼마나 더 안정이 되어야 인슐린에서 약으로 바꿀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식후 혈당이 생각보다 너무 높아가지고 식후 혈당이 공복은 괜찮은데 식후 혈당만 높다. 이런 경우는 사실 소화기 문제일 수 있거든요. 네, 소화기 치료를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고 당활수가 몇인지 궁금하네요. 왜냐면 당활수랑 식후혈당이랑 공복혈당이랑 다 말씀해 주셔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량도 궁금하고요. 한약 치료 받고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서 또 한약 그 치료 처방해주는 저희 원장님과 또 깊은 상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못 드린 분들 죄송하고요. 네, 모두가 당뇨 졸업을 위해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2달 동안 열심히 노력하셔서 다음 1월 달에 내년 1월에 오셔서 졸업했는지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새로운 강의 1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기다리시던 이벤트 경품 추첨 곧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경품 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원장님 다음 강의 39탄 언제인가요? 네, 강의는 격월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즉 다음 강의는 내년인 2026년 1월 6일 화요일 8시입니다. 벌써 내년입니다. 다음 강의는 어떤 주제로 준비하실 계획이실까요? 다음 강의는 갑자기 나이를 생각했어요. 네, 다음 강의는 네, 한국인 당뇨 결국 췌장이다. 아까 췌장 이야기 많이 했었죠. 췌장 살리는 10가지 비법을 가지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벤트 추첨해볼게요. 오늘 강의 중 당일 참여해주신 분들 중 20분, 그리고 사전 참여 신청해주신 분들 중 20분, 총 40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따로따로 추첨할 예정입니다. 오늘 경품 5가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께 가장 먼저 소개할 경품은 당뇨스쿨 의료진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신제품, 바로 하루 단백살입니다. 우와. 네, 요게 그 믹스 커피처럼 네.
생겨서 앞에 뜯어가지고 하나씩 한 포씩 꺼내는 겁니다. 당뇨인의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인데요. 하지만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 매일 닭가슴살, 두부, 계란 드시기 힘드셨죠? 이제 밥으로 단백질 편하게 채우세요. 하루 단백살은 백미에서 특수한 기술로 단백질만 추출해 쌀 모양으로 가공한 기능성 표시식품입니다. 그 쌀에 쌀겨가 단백질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만 추출해가지고 가공한 쌀입니다. 일반 쌀에 비해서 단백질은 7배. 그리고 탄수화물은 3분의 1로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바나바익 추출물도 들어있어서 당뇨인의 식사에 안성맞춤인 제품입니다. 한 포만 넣으면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48%를 채울 수 있거든요. 그럼 하루 2포 먹으면 하루 단백질 권장량 왜 던져요? 다 채울 수 있네요. 총 8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 많은 분들이 신고 계시는 맨발 걷기용 신발 맨발 바로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거 이쁘게 만들어 달라고. 저도 사실 같은 얘기했거든요. 대표님한테, 당뇨스쿨 대표님한테. 맨발 바로 좀 이쁘게 만들어줄 수 없나 했더니 안 된대요. 근데 이게 발폴이 넓어야 돼가지고 최대한 예쁘게 만든 거예요. 제가 네. 민트색 강력하게 빼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네, 뺐어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블랙 패드가 나와서. 낫죠? 예. 근데 또 요걸 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민트. 그러세요. 아니 사람 취향은 다양하니까. 패션은 정말. 그래서 맨발 걷기가 전반적인 건강은 물론 당뇨인에게 너무나 좋다는 건 이제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발에 상처 날까봐 걱정돼서 시도를 못하거나 잘하시던 분들도 지금처럼 추워진 날씨에는 지속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맨발 걷기용 신발이 바로 맨발 바로인데요. 전도가 되는 특수 밑창이라서 신고 걷기만 해도 맨발 걷기의 핵심인 접지와 지압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저희 당뇨스쿨 의료진도 저는 이거 맨날 신어요. 맨발 바로 총 6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 알려드릴 소식이 있대요. 11월 14일 저도 몰랐어요.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당뇨스쿨 소식지로 아까 이야기했던 소식지 맨발 바로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식지 열심히 보셔야 되겠어요. 또 왔네 이러면서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당뇨인 맞춤형 유산균 락티 7.8입니다. 락티 카제일 바실러스. 저는 당뇨인과 일반인 각각 50명의 대변을 직접 채집해 국내 최초로 일반인과 당뇨인의 장내 미생물 차이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당뇨인에게는 락티카제이 바실러스라는 유익균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유익균은 당 조절은 물론 장내 환경 안정과 염증 억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당뇨인에게 부족한 락티카제이 바실러스 유산균을 넣어 당뇨가 0g인 당뇨가 아예 없어요. 유산균을 직접 개발했고 그 제품이 바로 락티 7.8입니다. 당뇨인 맞춤 유산균 락티 7.8 총 12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성화에 힘입어 5차 생산까지 진행된 인기 제품 제로요소이죠. 네, 소화 기능이 저하되면 혈당 조절도 잘 안 되고 체내 노폐물도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당뇨스쿨 의료진들이 직접 개발한 제품이 제로요소인데요. 평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식후혈당이 불규칙하다면 식후혈당이 높다면 꼭 드셔보세요. 설탕, 결정과당, 포도당, 과당 이런 게 아예 없어요. 당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효소랍니다. 제로요소 총 10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당뇨스쿨 의료진이 개발진으로 참여한 혈당 바로입니다. 어떤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셔서 직접 개발했고요. 혈당 바로는 식후혈당 상승 억제를 돕는 바나바의 추출물,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 그리고 혈류 개선을 위한 홍삼, 그리고 진료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성한 9가지 한약재까지 담았습니다. 혈당 바로를 구매하시면 당뇨 전담 매니저가 전화로 1:1 혈당 관리 생활 습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총 4분께 드리겠습니다. 각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구매 링크는 하단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당일 참여자 먼저 진행을 할게요. 네, 강의 중 댓글 달아주신 분들 먼저 추첨하겠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8시 30분까지 댓글 하나라도 달아주신 분들이라면 모두 응모가 되었고요. 댓글에서 아이들을 추출해서 랜덤으로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당일 참여자분들 중 저희가 연락을 기다리시거나 경품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반드시 당첨 후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준비가 되셨을지요? 네, 그럼 지금부터 당일 참여자 중 당첨분 20분 랜덤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 와, 9, 8, 7, 6, 5, 4, 3, 2, 1. 먼저 가요? 제로닥터스의 하루 닭뱃살 받아보실 네 분입니다. 경식김님, 뉴트리오님, 써니님, 행복님 축하드립니다. 우와.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로닥터스 맨발바로에 당첨되신 세 분입니다. 강창준님, 강종국님, 원초대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분들
맨발 신발 사이즈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제로닥터스 라티 7.8에 당첨되신 6분입니다. 고병수님, 이창주님, 남종숙님, 김경영님, 임혜자님, 이나미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환자분이시군요. 네. 고병수님은 교수님이셨는데 아, 고병수 교수님 아니시죠? 제로닥터스 제로요소 당첨되신 5분입니다. 염소농부님, 김정빈님, 재항정님, 전재항님인가봐요. 문옥경님, 안정숙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제로닥터스의 혈당 바로 당첨되신 2분입니다. 케냐 해피 행복님, 응? 정수범님, 오정숙님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환자분이요? 네. 아까 댓글 있었는데? 와, 맨발바로 예쁘게 만들어주면 아. 안 돼요.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재질에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좀 어렵다 하는데 또 연구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네. 대표님 듣고 계시죠? 맨발바로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카카오톡에서 당뇨스쿨 친구 추가,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죠? 네. 혹시 당첨되신 분 계신가요? 아직 사전 참여자 추첨이 남아있으니 실망하지 남았어요. 마세요.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사전 참여자는 이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고요. 김 원장님께서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 뽑아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다들 원하는 게 하나씩 있어요. 제가 딱 원하시는 대로 딱딱 배정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와. 먼저 제로닥터스 하루 단백살 받으실 4분입니다. 원장님 읽어도 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땡만님, 2205님, 김땡만님, 2205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땡혜님, 5701님, 김땡혜님, 5701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전땡훈님, 4836, 전땡훈님, 4836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백땡래님, 4660, 백땡래님, 466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제로닥터스 맨발 바로 받으실 3분이에요. 네. 엄땡희님 4762, 엄땡희님 4762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안땡화님 0778, 안땡화님 0778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네, 류땡희님 6006, 류땡희님 6006입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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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제로닥터스 라떼 7.8 받으실 6분 뽑아주세요. 네. 6분. 박땡춘님 4604, 박땡춘님 4604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송땡북님 3736, 송땡북님 3736입니다. 오, 성인 북이셔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최땡성님 7592, 최땡성님 7592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7592님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땡영님 5206, 김땡영님 5206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땡수님 8987, 이땡수님 8987입니다. 오, 환자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임땡훈님 3331, 임땡훈님 3331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제로닥터스의 제로요소 받으실 5분 뽑아주세요. 네. 김훈 전장님 전략이 되게 좋아요. 5분이면 5명을 미리 이렇게 딱 뽑아놔요. 안 헷갈리게. 역시. 역시. 박땡숙님 8533, 박땡숙님 8533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최땡숙님 1766, 최땡숙님 1766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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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김땡금님 6171, 김땡금님 6171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강땡숙님 8781, 강땡숙님 8781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로요소 마지막.
네, 정땡철님 3046, 정땡철님 3046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제로닥터스 혈당 바로 받으실 두 분입니다. 혈당 바로 받으실 분 누구실까요? 김땡철님 0092, 김땡철님 0092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홍땡자님 6086, 홍땡자님 6086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와, 끝났네요. 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카카오톡에서 당뇨스쿨을 친구 추가하시면 매주 2회 소식지 보내드려요. 오늘 경품에 등장한 제품들의 할인 정보나 체험단 신청도 진행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 링크는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이벤트 추첨 당첨자 경품 수령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전 참여 신청자분들은 신청하실 때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내일 연락드릴 거고요. 당일 참여 신청자분들은 저희 쪽으로 정보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오늘 랜덤 추첨했은 그 오정숙님 꼭 보내주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성함, 연락처, 주소, 유튜브 아이디를 꼭 보내주셔요. 돌아오는 일요일 9시까지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니 꼭 문자 보내주세요. 참고로 맨발바로 뽑히신 3분 신발이다 보니 사이즈가 있습니다. 색상은 검은색으로 통일해서 드리지만 사이즈는 함께 보내주셔야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당뇨인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좋은 정보와 교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2달 남았어요. 2025년 마무리 잘 하시고 올해 초에 다들 세운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가요, 근데? 전 있기는 한데 있어요? 네. 있으신 그 계획들 잘 마무리하시고 더 건강하시고 졸업 더 하시고 내년에 또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 만나요. 내년에 졸업하고 만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어. 벌써? 벌써.